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환의 영어 941생의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9강입니다. 9강. 여러분과 저랑 같이 해왔던 이제 9시간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목도 속독하라 요약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데요. 자, 이 강의를 아마 듣는 학생들이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1, 2,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좀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1, 2학년 학생들은 국어의 그 흐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가 뭔지 제가 해놓은 의미 단위에 국어 있죠. 한글 뜻을 자꾸 말하시면서 느낌을 캐치하고 영어를 살짝 보시고 2학년 중에 영어 성적이 좀 나온다. 기본이 갖춰져 있고 우리 3학년 중에서도 빠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은 2배속, 1.5배속 정도로 해서 그 영어를 빨리 읽고 영어랑 대치되는 그 느낌들을 빨리빨리 습득하시면 방향이 딱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렴풋이 어설프게 의미 단위했던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의미 단위 접근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식이다라고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고 대신에 제가 가진 약점이랄까요? 장점이랄까요? 저는 의역을 많이 안 합니다. 왜? 의역은 영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직독직해를 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짜 영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역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과연 영어가 늘까요? 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 941생의 9강. 중요한 강의겠죠. 잘 보셨으면 하고 속독하라 요약입니다.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장문이 나오기 바로 앞부초 부분에. 그래서 요약을 하면서 전체 강의의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효과에 대한 편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 시간에 더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브라보! 중요한 건 영어 수업 시간 때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하셔서 오히려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재밌게 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가 들리는 것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 들리는 것이, 즉 들렸을 때 속청이 되는 거예요. 직청,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거. 바로 읽고 바로 독해가 되는 식으로의 느낌의 훈련은 9번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9강 동안. 자, 점점 외국어 선생님 시간에 발음이 조금씩 들린다. 그렇지. 말을 하면 들려요. 본인이 말할 수 없는, 발음할 수 없는 표현은 들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 연습으로 영어의 감을 올리세요. 영어의 감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의미 단위 속독법이라는 거 한번 정리 한번 더 합니다. 긴 주어가 3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슬래시 해서 부사, 형용사, 수직하는 슬래시 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은는 이가 동명사, 명사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절에서 슬래시, 가감식 슬래시. 그래서 펜 들고 슬래시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 스피킹 할 때도 쑥. 원어민들 보세요.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호흡 단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치사 앞에 슬래시.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몇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의 연결을 하거든요. 전치사가. 앞전이에요. 전.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연결해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준동사 앞에 속독 첨기. 그래서 준동사, 동사에 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거든요. 링킹을 많이 해줘요. 링킹을. 그래서 현재분사, ing, 뭐뭐 하는, 과거분사, pp 되어지는, 투부정사, 뭐뭐 위에서, 뭐뭐 해서 정도의 부사적 느낌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조금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부사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제일 앞에 있으면 100% 명사. 그래서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에 이제 동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부정사에 쉼표가 꺼져 있으면 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쉼표, 투부정사 뒤에 쉼표가 들어있으면 걔는 부사겠죠. 왜? 독립적으로 써야 되니까. 금방 말하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뒤에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앞에서 슬래시 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끊어주시면 되고, 접속사 that, 관계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앞에서 가감없이 끊으시면 여러분들 글을 보는 덩어리가 생깁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끊어서 이해하면 영어가 너무 분절된다던데요? 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되면 운전 아저씨 처음에 기어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와이퍼 켜기도 힘들고 라디오 켜기도 힘든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꾸 번역식으로 퉁쳐서 대충 단어를 끼워 맞추듯이 하니까 해도 안 늘어요. 어떤 든든한 어떤 댐이라고 할게요. 댐을 딱 기둥을 만드셔서 채워야 되는데 구멍이 계속 나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9시간의 그 가치 충분히 드립니다.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비법을 썼는데도 쌤 틀려요 라고 해서 이제 9강에서 왜 틀리는가에 대한 집중적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미단위를 했고 그렇게 그룹을 했고 그렇게 의도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귀가 아플 정도로 눈이 빨개질 정도 들었는데 틀립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식이나 선입관에 의해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입니다. 자, 모든 100% 영어 지문, 국어 지문 100%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틀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원래 생각, 편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답에 보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다 버려라. 어디? 무조건 지문 베이스로 푸시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 생각해 놓으시고 두 번째 같이 읽게요. 시작. 지문의 내용 중 일부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 찌끔하시죠? 아우 아파. 자 이게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요. 어디 예시 문장과 어디 중간중간에 리스테이트먼트 반복해주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나온 단어가 보이면 찍습니다. 그래서 찍힙니다. 어디? 점수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한정되는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첫 문장을 딱 찍으시고 순접이면 위의 내용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확인해서 어디 첫 문장 잡은 다음에 순접이면 뒷문장은 그렇게 열심히 안 읽어도 돼요. 제일 첫 문장이 강, 순접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약.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거냐고 확인만 빨리빨리.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확인하면 되고 중간에 뒤집어졌다. 그러면 첫 문장 집중, 뒤집어지는 뒤에 집중, 내용에서 마지막 문장은 뒤집어지는 내용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정된 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잡는 거고 특히 제목을 요즘 많이 틀리거든요. 학생들이 제목을. 왜 많이 틀리냐면 처음에 인트로가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체크해서 틀려버려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 아시겠죠? 제목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문의 내용보다 범위가 넓은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 자, 뭔가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해요. 얘도 맞긴 하지만 얘는 어떤 경우냐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디? 맞는 확률이 30%. 근데 다른 게 답이 될 확률이 80%. 가장 적절한이라고 되지. 가장 적절한.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아니지만 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너무 큰 범위를 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범위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 얘는 뭐다? 30%의 답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정확한 80%의 답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문의 내용과 관련 있으나 논리적으로 내용이 틀린 것으로 결론되는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다 이해를 했어. 다 이해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어디? 반대되거나 그 내용 자체가 아닌 거를 택한 경우가 있어요. 다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칸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첫 문장과 역접지와 끝 문장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보시고 아 작가가 이 얘기를 하겠거니라고 했을 때 그 말과 가장 비슷한 바꿔치기,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가 제목이고 요지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 그 말이 그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구문 해석이 안 되는 경우. 태반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지금 EBS 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 매일매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잘 안 외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주면 옆에 친구 3명이나 5명 정도를 모으세요. 2명은 안 좋아. 왜? 2명이면 1명이 우리 하지 말자. 그렇지 하지 말자. 바로 없어져요. 3명이면 그중에 1명이라도 하려거든요. 5명이면 내기를 해야 돼요. 오늘 무조건 단어 시험을 치는데 오늘 꼴찌가 피자 산다. 오늘 꼴찌가 치킨 산다. 너무 비싸면 오늘 꼴찌가 어디? 이렇게 심폐막기나 이렇게 나름대로 벌칙을 정하세요. 벌칙을 정해서 벌칙 주고받기로 게임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벌금을 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단어를 외우고 10문제 정도를 출제자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고 서로 확인해 주는 식으로 꼭 하세요. 스터디 꼭 해야 돼. 혼자 잘 안 돼. 그래서 영어가 안 돼.
각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같이 보고 시험 치면서 가면 되고 구문 해석은 의미 단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계속 소리 내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가시면 되겠고 6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 푸는 중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생깁니다. 자, 모의고사 우리 보통 내신이나 짧은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리는데 선생님 좀 모의고사만 풀면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세 가지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중력 관리가 안 됩니다. 집중력 관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긴데 슬럼프가 3번이 오거든요. 듣기 평가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딴 생각이 들어온 순간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실컷 풀고 있는데 빈칸 정도에 와서 약간 멍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올 때도 시험인지 뭔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 생깁니다.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집중력 끝까지 끌어가는 방식으로 손을 잡고 쓰시고 메모하시고 삼각형, 역삼각형 하시고 조금 숨가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관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틀렸는데 비법을 써도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 잘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의 흐름 한 번 더 봅니다. 첫 문장 집중하시고 의도어 강조의 주문 그리고 순전 역접 의도어 끝문장이라는 이 플로우 이 메커니즘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영어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에세이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이해하시면 되겠고